well이란 영어 단어 참 좋은 말이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 well은 이런 겁니다. well, eat, longer, live. 잘 먹고 오래 살자. 그 앞자를 딴 겁니다. W-E-L-L. 그럴듯해요? 예. 여러분, 이제 well은 잘 먹고 잘 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잘 먹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보면요, 여러 가지 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종합해서 얘기하면 골고루 먹고 알맞게 먹고 규칙적으로 먹는다. 이 세 가지가 잘 먹는 것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그 분류는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골고루 먹는 게 뭘 골고루 먹고 알맞게 먹는 거는 얼만큼 먹어야 알맞게 먹는 것이며 규칙적으로는 언제 먹어야 규칙적인가? 여기 보이는 이 화면에 보이는 이 누군지 보이세요? 김연아 선수죠? 김연아 선수가 이 무릎팍도사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어떻게 먹고 훈련하고 올림픽이나 큰 대회를 치렀는지 얘기하는데 보면 참 안타깝죠? 밥, 과일, 시리얼, 삼시세끼 먹으면 끝.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야식이 뭐냐 이게. 그러니까 해 떨어지고 나서는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면 김연아처럼 먹으면 몸매도 유지하고 밤참도 안 먹고 그리고 밥, 과일, 시리얼만 먹으면 저런 몸매를 유지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예, 그럴 수 있어요. 어떤 기사를 보면 초콜릿이 뇌졸중을 예방한다. 초콜릿이 나쁘다는 얘기도 하다가 또 뇌졸중도 예방한다고 하는 이러한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그림이 뭐냐 하면 뭘까요? 예, 장님이 코끼리 만지고 하는. 이 사람은 이런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런 얘기해요. 전문가들도. 거기다가 전문가가 아닌 또 일반인도 난 이렇게 먹어서 살을 뺐다든지 난 이렇게 먹었더니 당뇨를 고쳤다든지 암도 극복했다든지 들려오는 얘기가 무수히 많습니다. 예. 딴 사람 불러야겠다. 그래서 교보 생명에서 저를 부른 겁니다. 자, 골고루 먹고 알맞게 먹고 규칙적으로 먹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자, 지금부터 얘기합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귀담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골고루 먹는 거는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하면 여기 처음 접해볼 겁니다. 침묵의 염증을 억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 몸에는 이런 또 어려운 말들이 나옵니다만은 여기 보면 염증 작용을 하는 그런 물질이 있어요. 우리 몸에. 만들어내요. 우리 몸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도 만들고 소염작용, 염증을 불이라고 치면 불을 끄는 작용을 하는 물질도 만듭니다. 그러면 저 물질들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보면은 나쁜 물질 또는 좋은 물질이 만들어지는 그 원료를 거꾸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지방이에요. 우리가 지방을 섭취하면 그 중에 불포화 지방 중에 오메가3가 있고 오메가6가 있는데 오메가3는 좋은 쪽으로 다 가고요. 그러나 이 과정이 너무도 험난해서 별로 만들지를 못해요. 오메가3를 먹어도. 오메가6는 주로 나쁜 애들을 만듭니다. 그러면 누가 어떤 일을 하는 그 물질이 나쁜 쪽으로 가게 하고 아니면 좋은 쪽으로 가게 하는가 이거를 찾아봤더니 나쁜 쪽으로 자꾸 가게 하는 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에요. 그럼 더 쉽게 얘기해서 인슐린은 뭐냐? 탄수화물을 우리가 섭취하면 인슐린이 분비돼서 나쁜 쪽으로 가게 합니다. 나쁜 쪽은 염증도 일으키고 면역 기능도 떨어뜨리고 피도 잘 엉키게 하고 혈관도
좁게 축소시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요거는 뭐냐면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을 알맞게 드시면 일부는 이쪽으로 좋은 쪽으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원료는 지방이고 나쁜 쪽으로 하는 것이 탄수화물이고 좋은 쪽으로 가게 하는 게 단백질이다. 이게 3대 영양소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이 셋 사이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상태, 그게 최상의 건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잘 구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강의를 가서 물어보면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흔히 탄수화물 그러면 밥, 빵, 떡만 탄수화물이라고 그러고 과일과 채소는 탄수화물이라는 생각을 안 하시고 그건 비타민이다 또는 뭐 미네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탄수화물은 뭐냐? 쉽게 얘기해서 식물성 식품은 다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틀리질 않아요. 단백질은 고기죠. 뭐. 고기, 생선, 두부 등. 그 다음에 지방은 식용유, 견과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인슐린이 많이 분비돼서 나쁜 쪽으로. 따라서 골고루 먹는다는 얘기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골고루 드시는 겁니다. 그러나 잘못 드시면 그 양이 어긋나게 되면은 이러한 나쁜 물질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한 번 잘못 드셨다고 해서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란 건 뭐냐면 붓고 아프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한 끼 잘못 드셨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을 잘못 드셨어요. 여기에 어긋나게. 그러면 어디가 막 붓고 아프고 한 게 아니라 그 한 끼 가지고는 뭔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침묵의 염증이라고 합니다. 침묵의 염증. 침묵의 염증이 30년, 40년 그렇게 먹다 보면 예전엔 성인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터져 나오는 겁니다. 쌓여 있다가. 그러면 골고루 먹는 것은 3대 영양소를 골고루 먹는 것인데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계시던 탄수화물에 채소와 과일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알맞게는 얼마큼 먹어야 알맞게 먹는 건가? 흔히 조상이 먹던 대로 먹는 게 좋다 그럽니다. 그럴 때 그 조상은 언제 때 조상이냐? 인류 탄생이 약 500만 년 전, 300만 년 전, 200만 년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여튼 오래전에 인류가 지구상에 출현해서 그들이 먹었던 것은 들짐승, 풀, 열매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운 거는 정착 생활을 한 짧게는 5,000년 전, 길게는 10,000년 전서부터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농사를 지으면서 먹기 시작한 게 쌀이겠죠. 밀이겠죠. 뭐 그런 거겠죠. 따라서 무슨 얘기냐 하면 저 지금 들판에서 뛰어노는 그 짐승들이 지방이 많겠습니까? 아니죠. 이게 저지방 단백질이에요. 저지방 단백질을 원시 조상들은 먹었어요. 풀이 요즘으로 치면 채소예요. 열매, 과일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저지방 단백질과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유리한 탄수화물을 먹고 그 열악한 환경을 견디고 살아남았어요. 그 살아남은 유전자가 저나 여러분 몸에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유전자는 이러한 식품에 잘 맞아요. 그럼 얘네들은 어떤가? 곡식과 가축을 키워서 먹게 된 우유는 잘 안 받아요. 여러분 중에 또는 주위에 우유를 마셔서, 그러니까 우유를 잘 못 받는 분들이 계시죠. 그거는 한번 마셔보면 안 받는지 받는지를 알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밥은 한 끼 먹었다고 해서 난 밥을 못 받는데 난 잘 받는데 이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성인병이 돼야
그것도 밥이 원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들짐승 고기나 풀이나 열매를 어떻게 나눠 먹었을까? 이거는 한번 추정해 보는 건데 꼭 맞는 거는 아닐지라도 그 양이 기가 막히게 잘 맞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손에 그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손바닥의 크기와 두께만큼, 여기 보면 손가락을 빼놨습니다. 손바닥의 크기와 두께만큼이 한 끼에 드셔야 될, 쉽게 얘기하면 고기의 양입니다. 한 끼에. 여러분이 큰 손이면 많이 드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두 손바닥 가득히 담은 게 원시 조상들이 먹었던 걸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 단백질은 저지방 단백질이고 여기는 풀과 열매, 즉 채소와 과일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은 견과류를 조금 매달 정도 여러분 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쌀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이제 한 5,000년 전쯤에 이제 농사지어서, 지금도 얼마 전까지도 우리나라도 흉년이니 풍년이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시절에 쌀을 많이 경작해서 수확량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갖고 가라 그럴 때 한 움큼. 네. 네가 제주 거 갖고 가봐라. 근데 쌀을 이렇게 들쓰면 다 세잖아요. 그럼 한 움큼밖에 줄 수가 없죠. 한 움큼 쥐면 요 정도예요. 근데 전기밥솥에 쌀 1인분 양이 이만큼이잖아요. 이게 택도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왜 쌀을 이렇게 적게 많이 먹어도 되는 분도 있어요, 체질상. 그러나 대부분은 적게 먹어야 유리합니다. 그러면 규칙적으로는 어떻게 하는가? 이건 이제 좀 과학적인 얘기를 합니다. 과학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이건 적으셔도 돼요. 아침은 일어나서 1시간 이내에 드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으로부터 5시간을 넘기지 않으면서 다음 끼니를 이어갑니다. 아침은 대략 7시쯤,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드신다고 그러면 점심은 12시에 드셔야 되겠죠? 근데 저녁은 한 7시쯤 드시잖아요. 그러면 5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오후 간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무시기 1시간 전에 밤참을 합니다. 이걸 알았으면 김연아가 밤참을 먹으면서 금메달을 땄을 텐데 이걸 몰라요. 김연아가 모르는 게 아니라 김연아 전담 담당 영양사가 이걸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밤참이 치맥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왜 5시간이냐?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피를 뽑아봤습니다. 여기 실험의 대상이 됐던 분들은 참 힘들었을 거예요. 저게 1시간마다 뽑은 게 아니라 몇 분 단위로도 뽑았을 테니까. 그러나 뽑을 때마다 바늘을 꼽는 게 아니고 꼽아놓은 데서 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스럽게는 안 하는데, 여기 보면 혈액을 뽑아서 뭘 재봤느냐면 혈당, 그리고 아까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나쁜 게 많이 만들어지고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인슐린도 재봤어요. 그랬더니 밥을 먹고 나면 인슐린이 올라갔다가 다시 원상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대략 5시간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몸은 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패턴에 따라서 우리가 몸이 그 시스템이 움직이기 때문에 5시간마다 배가 고프지 않더라도 5시간이 되면 다음 식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여러분 한 끼에 드셔야 될 식사량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손바닥 크기와 두께만큼이 내가 한 끼에 먹어야 될 단백질의 양. 아니면 이런 접시가 있어요. 큰 접시에 3분의 1에 내가 먹을 단백질을 담고 나머지 3분의 2에 채소와 과일을 담습니다. 그리고 견과류를 조금 드시고, 그리고 손가락이 5개죠. 아침, 점심, 오후 간식, 저녁, 밤참 5번 드십니다. 그 5번을 5시간을 넘기지 않으면서 드십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노후는 건강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